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 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는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 연령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 동창회에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대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데이터를 측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수치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신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생활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몸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생활도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나이값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결과로 즐거울 때는 으아하, 과정으로 즐거울 때는 두근두근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어하고 그런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즐겁다는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으하하와 두근두근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으하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사용하는 기쁨의 감정이고 두근두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사용하는 설렘의 감정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으하하, 주가가 올라서 으하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으하하라는 식으로 으하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웃는 모습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것 같아서 으하하,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으하하,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의하라는 식으로 미래의 즐거움을 나타낼 때에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한편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분야에서 경지에 올랐을 때 자기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참석할 댄스 파티를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가의 미소가 감돌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즐거움을 상상하거나 미처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은 즐거움을 상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요. 즉, 지금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대와 40대에는 의아한 감정과 두근두근이라는 감정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에도 큰 웃음을 터뜨렸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결과와 과정을 모든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여도 적어지고 직책도 낮아지며 정년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대인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즐거움은 결과로 얻는 의아가 아니라 과정으로 즐기는 두근두근이 아닐는지요. 두근두근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0대를 최대한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즐길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노력하고도 손해를 보면 신은 이를 기억하고 되돌려 줍니다. 50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이제 보답받아도 좋은 나이임에도 금전적으로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 회사에서는 점점 급여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나갈 돈은 많고 세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날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을 받아내려고 해도 쉽사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망고불변의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눈앞의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신이 만든 신의 은행입니다. 돈에 관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이 손해본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손해본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본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녀석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떼돈을 번 거지? 그 녀석에 비해 난 운이 너무 없어. 반면에 우연히 운이 좋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이스코어와 비교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것은 하이스코어일 뿐이지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때 우연히 나온 점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신이 불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보수를 적게 받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신의 은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100% 손해를 보는 일도 100% 이득을 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손해와 노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신의 은행이 조정을 해주어서 어느새 제로로 만듭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면 신이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아닐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일단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노력부터 해 봅니다.